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마 1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셀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셀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서식이라는 것은 형식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셀 안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또 뭐 채우기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테두리 선을 또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셀 서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뭐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설명드릴 때, 자, 이 표를 같이 만들었었죠. 자, 제목 같은 경우에는 좀 진하고 좀 더 크게 키웠고요. 항목이 있고 데이터로 이렇게 표가 구분이 되었는데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진한 색을 주고요. 그리고 바탕을 채우기 색깔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테두리 선을 이렇게 그렸었죠. 자, 이런 것들이 셀 서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떤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일단 셀 서식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셀 서식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셀 서식은 엑셀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서식은 맞는데 사용자 지정입니다. 그 말은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엑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식 형태가 있는데요. 그거 외에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서식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셀 서식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날짜와 시간 저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셀 서식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셀 서식이란 것은 입력된 데이터에 표시 형식, 글꼴, 테두리, 채우기 등의 여러 가지 서식을 적용하여 다양하게 꾸미는 기능을 얘기를 한다. 자, 셀을 선택을 하고요. 단축키는 이제 컨트롤 숫자 1번이죠.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셀 서식 메뉴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셀 서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 개의 탭들이 있습니다. 뭐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자, 이런 탭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표시 형식에 대한 이 문제는 표시 형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에서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얼마든지 직접 변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셀 서식에서 바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날짜를 입력을 했다. 그럼 날짜를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형식으로 입력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2001년 3월 14일 수요일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형식만 입력을 하면은 기본적인 날짜 형식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로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날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엑셀의 강점이죠. 데이터를 한 번만 입력을 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표시 형식이 되는 거고요. 맞춤 같은 경우에는 셀 내에 데이터를 어떻게 세로로 맞출 것이냐, 뭐 가로로 정렬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글꼴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자, 테두리는 셀의 바깥쪽 테두리를 뭐 이중 실선으로 할 거냐, 자, 실선으로 할 거냐, 점선으로 할 거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채우기는 채우기 색깔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탭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날짜하고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요. 그 날짜하고 시간은 어떤 양식이 있습니다.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자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이렇게 엔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날짜는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춰서 입력을 해야만, 이제 엑셀에서, 이게 날짜 형식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2013년 4월 8일이다. 그러면 연도와 월과 일을 하이픈, 자, 하이픈 키는요,
우리 저 키보드 자판에서 백스페이스 키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하이픈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요. 엔터 하게 되면은,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현이 되죠. 물론, 월 1자리, 일 1자리로 입력을 했지만은, 일단, 날짜의 기본 형식이, 그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오른쪽 클릭해서 셀 서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범주, 여러 가지 범주 중에서, 날짜 중에서 첫 번째, 자, 기본 형식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날짜 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한 번 입력을 하면은, 한 번 기본 형태로 입력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엑셀의 강점이 되겠죠. 자, 시간 입력을 해볼게요. 자, 6시 24분 8초다. 자, 시간은요, 구분자가 시간, 분, 그리고, 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구분자를, 콜론을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엔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엔터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세미콜론하고 콜론을 이제 입력하는 방법은요. 일단 엔터키의 왼쪽에 보시면은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자, 세미콜론에다가 콜론을 입력하고 싶으면 Shift 누르고 세미콜론 누르시면은 콜론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도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시간 형식이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 시간하고 날짜, 현재 시간, 현재 날짜를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단축키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시간을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은, 엑셀에서는 단축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은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요. 시프트 키 누르고요. 그리고 세미콜론 눌러보십시오.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입력하시면은, 현재 시간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현재 날짜는요. 컨트롤 누르고요. 시프트 빼고 그냥 세미콜론 누르십시오. 그럼 현재 날짜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날짜하고 시간 입력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년 번호로 저장되고 시간은 하루에 대한 비율로 간주되어 소수로 저장이 된다. 자, 날짜 먼저 보도록 하죠. 날짜는 1년 번호로 저장이 된다. 1년 번호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날짜 형식이 지정된 상태에서 숫자 1 입력을 해볼게요. 1을 입력을 하니까 1900년 1월 1일 입력이 되네요. 자, 2라고 입력하면은 1월 2일. 자, 3을 입력하면 1월 3일. 자, 이렇게 1년 번호로 저장이 되고요. 1년 번호를 또 입력을 해도 날짜 형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시간은 하루에 대한 비율로 간주되어 소수로 저장이 된다. 소수. 자, 0.1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시 24분. 자, 0.2. 자, 4시 48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대한 비율로 소수로 입력을 하게 되면 표현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자, 2번. 기본적으로 셀에 왼쪽에 맞추어 입력이 된다. 자, 날짜하고 시간이 왼쪽 정렬이 아니죠. 오른쪽으로 기본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고요. 자, 날짜를 입력할 때 연도 00에서 29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면은 2000년에서 2029년 사이의 연도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연도가 기본 4자리인데요. 2자리만 입력을 해도 앞자리 2자리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00-4월 4일이다. 자, 엔터 입력을 해볼게요. 2000년도로 인식을 하죠. 자, 근데 이게 숫자가 29까지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29까지는 2000년도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근데 30부터는 1900년도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그리고 4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경우 윈도우즈 프로그램에서 2자리 연도를 해석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도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어판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자, 방법은 모르셔도 되고요. 제어판에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시간 서식이 있고 날짜 서식이 있는데 시간 서식은
콜론을 시분초를 이제 구분하는 구분자로 사용을 하고요. 날짜는요, 하이픈 또는 슬래시도 괜찮습니다.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 시간 데이터는 자동으로 오른쪽 기준에서 정렬이 되죠. 숫자는 오른쪽입니다. 자, 문자는 왼쪽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을 입력을 하려면은 컨트롤 시프트 콜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자, 시프트하고,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이죠. 자, 시프트하고 세미콜론을 같이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죠? 그게 콜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콜론을 누른 거나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누른 거나 같은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날짜 서식에서는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눌러주시면 되겠죠. 현재 날짜를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란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시간 서식만 기억을 하십시오. 시간 서식은 우리가 구분할 때 콜론으로 구분하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컨트롤 붙여주시면은 현재 시간 입력이 된다.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은 날짜는 세미콜론으로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다음은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통화, 회계, 날짜 형식에 대한 추가 기능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회계하고 그리고 통화 그 서식이 있습니다. 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 2, 3, 4, 5라고 숫자 입력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 들어가서요. 숫자 있죠. 숫자를 보시면은 일단 그 보기에 보시면은 미리 보기 상태인데요. 잘 보십시오. 일단 천 단위 구분 기호 쉼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체크하시면은 쉼표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괄호 표시가 되고요. 그냥 검정색으로 괄호 표시, 혹은 빨간색만 표시, 마이너스만 표시,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표시, 이런 식으로 음수도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통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통화는요, 일단 앞에 원 표시가 붙습니다. 물론 원 표시는 바꿔줄 수가 있고요. 원 표시가 붙고요. 그 다음 음수, 숫자처럼 음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회계 보도록 하죠. 자, 회계하고 통화하고 비슷하죠? 자,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회계는요, 통화처럼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만일 0일 때, 값이 0일 때. 자, 0일 때 어떻게 입력이 됩니까? 그렇죠. 하이픈으로 입력이 됩니다. 하이픈. 자, 통화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통화는 0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회계는 이렇게 하이픈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0의 값은 회계 표시 형식을 이용하면은 하이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통화 서식에서는 음수의 표시 형식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회계에 대한 설명이지 통화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숫자의 어떤 그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회계는 조금 다릅니다. 회계는 하이픈, 0은 하이픈으로 표시가 되고요. 음수 표현하는 방법도 없어요. 자, 그 다음 날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13년 4월 1일이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 서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날짜 형식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날짜 형식이 여기에 없을 경우, 혹은 직접 날짜 형식을 입력하고 싶은 경우, 그때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셔서 연도와 월과 일을 자리수를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통 연도는 우리 보통 4자리 입력을 하죠. 자, 그리고 월은 2자리죠. 월은 M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일은 day의 약자인 D.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평소에 우리가 보는 그런 이제 날짜 형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일 일 부분을 D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또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을 뜻하는 부분이, 일을 뜻하는 자리가 요일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풀네임으로 표시가 되죠. 풀네임. 그런데 자리가 한 자리 줄게 되면은 약어로 표시가 됩니다. 자, 월 한번 보죠. 자, 3개 붙었을 때, 4개 붙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 월도 풀네임으로 4자리일 땐 풀네임이고요.
세 자리일 때는 약어로 표시가 돼요. 자, 문제 보시면요. 자, D가 4자리이죠. 월 자리가 4자리란 얘기입니다. 그럼 요일로 표시가 되는데요. 자, Saturday 해서 풀네임으로 표시가 되었죠.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 YYY.MM 표시 형식은 2003년 해서 점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약어 형태로 표시가 된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2003. 자, 연도를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엔터. 자, 그리고 셀 서식을 보기와 같이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에서 자, Y 4자리 점 하시고요. M 3자리. 자, 입력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연도 그리고 월 약어로 표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거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마침표로 해서도 표시 형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된 문자열이 셀의 너비보다 클 경우 입력 문자열의 글꼴 크기를 줄여 한 줄로 셀에 표시되게 하려면 셀 서식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해 주어야 하느냐. 자, 보세요. 자, A1셀에 컴퓨터 활용 능력 평가 시험이라고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보통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셀의 크기보다 데이터의 크기가 너비가 더 큰 경우가 많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문자열의 글꼴 크기를 줄여서 한 줄로 표현이 되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Alt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은 강제로 줄바꿈이 되죠. 줄바꿈이 되면서 여러 줄로 해서 셀 내에 표현이 됩니다. 자, 그게 텍스트 줄바꿈이 되는 거죠. 텍스트 줄바꿈. 자, 셀 서식에 보시면은 맞춤 탭이 있는데요. 맞춤 탭에 보시면은 텍스트 조정이라고 있고요. 텍스트 줄바꿈이라고 있습니다. 자, 텍스트 줄바꿈을 체크하게 되면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A1셀에 지금 3줄로 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 평가 시험이라고 입력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셀의 글꼴 크기가 줄어들면서 입력이 된 것이 아니고요. 글꼴의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여러 줄로 해서 셀 내에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셀의 맞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셀의 맞춤을 선택하게 되면요. 문제에서 주어진 결과하고 동일한 겁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평가 시험이 A1셀에, 그러니까 셀의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텍스트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셀 병합 보도록 하죠. 자, 셀 병합은요. 자, 셀 병합하면서 가운데 정렬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A1, B1, C1까지. 그러니까 텍스트의 너비만큼의 범위를 설정을 하고요. 셀 병합을 체크하게 되면은 이제 셀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균등 분할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텍스트 줄바꿈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맞춤에서 이제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데요. 세로로 해서 하나, 둘, 셋, 세 줄로 해서 지금 표현이 됐죠. 텍스트의 너비를 세로로 균등하게 이렇게 분할을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거의 텍스트 줄바꿈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셀 서식에 여러 가지 탭들, 기능들이 있는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2번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 하나의 셀 안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글자 길이에 맞춰 셀의 열 너비가 자동으로 조절되게 설정할 수 있다. 자,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반대의 기능은 있죠. 셀의 맞춤. 자, 셀의 맞춤은 입력 문자열의 글꼴 크기를 줄여서 셀의 너비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지금 반대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번 텍스트의 방향은 마이너스 90에서 90의 범위 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셀 서식에 가셔서 자, 맞춤해 보시면은 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의 방향. 자, 방향을 자, 이 점을 쭉 드래그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이동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9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텍스트의 방향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특정 위치에서 텍스트의 줄을 바꾸려면 줄을 바꿀 위치를 클릭한 다음 Alt 엔터키를 누르면 된다. 자, Alt 엔터키는 강제적으로 줄 바꿈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서식은 별도로 저장해 둘 수가 있다. 자, 사용자 서식을 만들어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다음 중 데이터 맞춤이 특별하게 적용되지 않은 셀에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정렬 방법이 다른 것은 셀 서식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왼쪽 정렬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 정렬이 될 수도 있죠. 일단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1000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요. 날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정렬이 됐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2008년 10월 1일이라고 이번에서는 날짜 형식이 맞도록 입력을 했죠. 이것은 날짜가 맞습니다. 자, 날짜로 인식을 하고요. 그런데 2008년 10월 1일이라고 이제 텍스트로 해서 이제 입력을 했는데요. 이것은 날짜 형식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문자열. 그래서 문자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정렬이 왼쪽으로 됩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이제 len이라는 함수인데요. 함수. 자, len 함수를 이용을 했는데요. 함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좀 계산을 좀 더 쉽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다. 작은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요. 문자열의 문자 수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문자열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문자열을 len 함수로 해서 이렇게 묶어 주잖아요. 그죠? 묶게 되면은 이 결과는 문자 개수인 4를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 입력된 수식은요.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보여지는 결과는 4만 보여지는 겁니다. 자, 4라는 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이 정렬이 되는 거죠. 다음 중 엑셀의 각종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직접 엑셀에 입력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자, 오늘 날짜를 간단히 입력하기 위해서는 today 함수 또는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면 된다. 자, 먼저 today 함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입력하실 때는 등호 먼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today. 자, 입력하시고 괄호를 열고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현재 시스템에 날짜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동일한 결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요. 세미콜론을 같이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키보드 보시면은 엔터 키 있습니다. 자, 엔터 키 왼쪽에 보시면은 자,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이 이제 콜론이 되고요. 아래쪽이 이제 세미콜론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세미콜론이 입력이 됩니다.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왼쪽에 있는 키를 눌러 주십시오. 자, 누르시면 자동으로 오늘 날짜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시간 데이터는 콜론으로 시분초를 구분하여 입력한다. 시간 데이터는 이제 그 시분초를 입력을 할 때 입력 구분 기호가 이제 콜론이 되겠습니다. 자, 콜론을 입력하는 방법은요. 조금 전에 세미콜론을 버튼을 누르는데 Shift를 누르고 이제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콜론이 입력이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볼게요. 12시 Shift 누르고 눌러주십시오. 자, 그리고 엔터. 자,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4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를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데이터가 한꺼번에 입력이 된다. 자, 데이터 입력할 때 보통 우리는 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만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자, 지우고요. 자, 범위를 이렇게 여러 개를 범위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범위 선택하고요. 자, 입력하고 엔터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실 때 그냥 엔터를 입력을 하시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만 입력이 되고요. 입력하실 때 범위 선택하시고 기사 퍼스트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누르십시오. 그러면 동일한 내용이 모든 이제 범위에 같이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설명드릴게요. 자, 수식은 반드시 등호 또는 빼기 기호로 시작해야 된다. 자, 물론 기본적으로 수식을 입력을 할 때는요. 등호를 입력을 하죠. 보통 등호를 이용을 해서 수식을 입력을 합니다. 자, 현재 날짜형으로 나오는 것은
조금 전 1번 작업을 할 때 날짜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른 데 입력을 해볼게요. 자, 등호 입력하고, 자, 엔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선택을 하시면은 상단에, 수식 표시줄에,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은 금방 입력한 수식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결과는 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입력을 할 때는 보통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물론 등호를 입력하지 않고요. 빼기 기호를 이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빼기. 자,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마이너스 1에다가 3을 더한 결과인 2가 결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선택을 하시면요. 등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빼기 기호 외에 더하기 기호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1 더하기 2의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등호가 자동으로 앞에 붙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유가 수식은 반드시 등호 또는 빼기 기호로 시작을 해야 된다. 여기서 반드시라고 얘기를 했죠. 반드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더하기 기호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셀에 07-12-25를 입력한 후 결과가 디셈버 25 쉼표 2007로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표시 형식으로 옳은 것은 일단 입력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게 날짜 형식이죠. 날짜 형식.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연도는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표시되는 상태에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날짜 형식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여러분들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런 날짜 형식은 없더란 얘기죠. 자, 없다라면은 사용자 정의에서 형식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형식을 어떻게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일단 월을 몇 자리로 줘야겠습니까? 세 자리로 주게 되면은 M을 세 자리로 주게 되면은 약어가 표시가 되고요. 네 자리로 표시하게 되면은 풀네임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네 자리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한 칸 띄우시고요. 블랭크 주시고 25는 뭡니까? 데이, 날짜가 되겠네요. 날짜 한 칸 띄우시고 그리고 쉼표 그리고 연도 네 자리 Y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서식 중 시간 서식에서 입력 데이터, 표시 형식, 적용 결과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를 한 가지를 입력했다 하더라도 표시 형식에 따라서 결과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시 30분이라고 입력이 되었고요. 자, 사용자 정의는요. 시간 2자리, 분 2자리로 표현을 하되 AM, PM 형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라. 그렇게 사용자 정의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입력되었을 때는 24시간제를 기준해서 입력이 되었죠. 그래서 20시간 이렇게 입력이 되었는데요. 사용자 정의는요. AM, PM에서 12시간제로 표현을 해라. 그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럼 20시간을 오후 8시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M 08이라고 2자리가 되기 때문에 08이라고 이제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분 같은 경우엔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0.5라고 입력이 되고요. 시간 2자리, 분 2자리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2시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자, 왜냐면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1로 보고요. 자, 이게 24시간이 되고요. 0.5라고 입력이 되면은 반이 되기 때문에 12시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소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0.5가 입력이 되면 12시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35시 30분이라고 입력이 되었네요. 근데 사실 35시라는 시간은 없죠. 없지만은 결과를 그대로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대로 결과를 나타내려면은 분은 상관이 없지만은 분은 2자리 그대로 주시면 되겠죠. 시간은 그냥 H만 입력을 2자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H를 쓰시고요. 대괄호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고정을 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2번, 3번, 4번 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자, 사용자 정의가 시간 한 자리, 분 한 자리, 초 한 자리, 그리고 AM, PM 형식으로 나타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각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간을 이제 24시간제를 12시간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M 3시죠. 3시라고 입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분은 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5라고 입력이 돼야 됩니다.
자, 초는 지정은 이제 한 자리로 지정이 되었지만 입력이 두 자리가 되었죠. 자, 이때는 두 자리가 이제 절삭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두 자리로 그대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맞는데 잘못 지금 결과를 표현을 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B 5번째 셀에 적용해야 할 사용자 지정 셀 서식으로 올바른 것은, 자, B 5번째 보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었네요. 33시라는 것은 없는데요. 자, 24시를 초과하죠. 자, 33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시간으로 표현하려면은 대괄호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만일 사용자 지정 그 형식을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결과는 24가 빠지면서 9시 25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음 중 입력한 데이터에 지정된 표시 형식에 따른 결과가 옳은 것은, 자, 맞는 예시를 찾는 겁니다. 자, 1번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입력 자료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표시 형식이 좀 생소하네요. 그죠? 샵을 이용을 했습니다. 결과는 그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표시 형식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점은요, 소수점입니다. 소수점. 자, 앞부분은 이제 정수 부분이 되고요. 정수. 자, 뒷부분은 이제 소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정수 부분의 자릿수, 소수 부분의 자릿수, 그러니까 유효 자릿수를 나타내는 특수한 문자입니다.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수 부분은 한 자리, 소수 부분은 두 자리로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입력된 데이터가 24,678이라고 숫자가 입력이 되었죠. 그럼 정수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정수 부분은요, 한 자리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자리지만 입력된 데이터가 한 자리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정수 부분은요, 한 자리에 이 5자리를 다 입력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표현을 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소수점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요. 소수 부분은 지금 현재 입력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 부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24,678 하고요. 소수점이 붙어야 되는데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 자료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표시 형식은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 이렇게 입력이 되었네요. 그런데 결과가 그 월을 그 약으로 표시가 됐죠. 약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는 월을 세 자리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 줬다라면은 월은 이제 04가 되고요. 1은 05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은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4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입력 자료가 0.457로 입력이 되고요. 표시 형식이 0%로 되었습니다. 퍼센트. 자, 백분율을 일단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는 얼마입니까? 소수로 표현을 하면은 0.01이죠. 100%는 얼마입니까? 자, 100%는 1이죠. 자, 백분율이라는 것은 숫자 1을 100으로 보는 것을 백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는 0.0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01은 100을 곱해서 1%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소수를 퍼센트로, 퍼센트를 소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0.457은 퍼센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45.7%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퍼센트로 표현을 하되 앞에 0이 붙었죠. 자, 0도 유효 자릿수를 나타내는 자릿수를 뜻하는 겁니다. 유효 자릿수, 자리. 그래서 정수 부분이죠. 정수 부분을 한 자리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수 부분을 한 자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수 부분을 한 자리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입력되는 데이터가 두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5라고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대로 입력을 하는데요. 소수 자릿수에 7이라는 게 있죠. 7. 자, 그럼 이 7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것은요. 반올림을 해줘야 됩니다. 반올림. 그래서 0.7을 반올림 하게 되면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45가 아니고요. 46%가 되는 겁니다. 그럼 소수 부분이 없고요. 정수 부분만 표현이 됐죠. 그래서 46이 정답인데요. 잘못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죠. 자, 입력 자료가 14500이라고 입력이 되고요. 표시 형식이 좀 생소합니다. 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DB 넘버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DB 넘버. 자, DB 넘버가 1에서 2, 3, 4까지 있는데요. 숫자를 한자 그리고 한글로 표시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은행에 가시면은 수표를 적을 때요. 자, 한문을 이용을 하죠. 한문. 한자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냥 숫자 1, 2, 3, 4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지 않죠. 자, 한자를 이용해서 금액을 표시하는 이유가 위조를 좀 하기 힘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것처럼 엑셀에서도 숫자를 다양하게 한자 아니면 한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 넘버 1이라고 이제 그 형식을 주게 되면은 14,500이 이렇게 한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DB 넘버 2는요. DB 넘버 2는 이제 은행에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 있죠. 그래서 같은 음에 가지는 한자들을 가지고 와서 표현하는 겁니다. 만일 한일, 두이, 석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면은 위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DB 넘버 2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음은 같지만은 다른 한자를 가지고 와서 숫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DB 넘버 3는요. 자, 숫자하고 한자하고 혼용해서 같이 쓰는 거죠. 자, DB 넘버 4는요. 한글로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DB 넘버 2라고 얘기를 했죠. DB 넘버 2는 은행에서 위조하기 힘들도록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표준이라는 뒷부분은요, 생략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정답이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유효 자리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코드는 두 가지 코드가 있는데요. 샵 아니면 0입니다. 이 둘 다 유효 자리수만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코드 값인데요. 한번 예시를 들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쉬울 겁니다. 자, 정수 부분은 3자리, 소수 부분은 2자리네요. 자, 입력된 데이터가 정수 부분은 2자리, 소수 부분은 3자리예요. 자, 정수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수 부분은 큰 문제가 없어요. 자, 넓은 공간에 2자리만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소수 부분이 2자리잖아요. 그렇죠? 2자리를 3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반올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반올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5, 7까지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정수 부분 한 자리, 소수 부분 한 자리네요. 자, 정수 부분 2자리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정수 부분은 잘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을 해요. 자, 소수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745라고 입력이 되었는데요. 한 자리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올림 하게 되면 4452배에서 지워집니다. 없어지죠. 그래서 7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유효 자릿수를 샵을 이용하지 않고요. 0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다릅니다. 해석이. 자, 000이라고 자릿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87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만일 샵이라고 주게 되면은, 자, 샵은 3자리로 주어지고 2자리가 입력이 되었을 때 2자리만 그대로 표현이 되었죠. 근데 0은 좀 다릅니다. 0은요, 자릿수만큼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0으로 채워줘야 돼요. 자, 87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한 자리가 0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정수 3자리, 소수 3자리네요. 자, 정수 2자리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앞자리는 0으로 채워지고요. 소수 부분도 3이 들어가고 2자리는 0으로 채워집니다. 자, 0과 샵의 유효 자리, 코드 값의 차이점 이해를 하시겠죠? 자,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0%라고 코드 값이 들어가면은 이제 백분율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100을 곱하고 %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0%라고 입력이 되고요. 0%라고 지정이 되고요. 0.457이라고 입력이 된다라면은 소수 자리수는 어떻게 되는, 일단 곱하기 100을 하셔야 돼요. 곱하기 100. 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45.7이 되고, 자, 정수 한 자리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45는 그대로 살고요. 소수 부분은 반올림이 됩니다. 그래서 46%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정수 3자리로 해서 %로 붙였습니다. 그럼 0.457을 곱하기 하면은 45.7이 되고요. 정수 부분 3자리가 되기 때문에 3자리로 표현하게 되면은 정수 부분은 045가 되죠. 그런데
뒷부분, 소수 부분은 반올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줘야 됩니다. 퍼센트. 됐습니까? 자, 꼭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중 입력 데이터가 3275-806이고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은 샵샵샵 숫자 0 그리고 쉼표로 설정되었을 때 표시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생소한 거, 일단 샵하고 0은 말씀을 드렸고요. 쉼표가 문제네요. 쉼표. 자, 쉼표가 가지는 뜻. 자, 숫자에서 쉼표가 가지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자, 이처럼 천 단위마다 표시할 때, 천 단위를 구분할 때 구분자로 해서 쉼표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쉼표는 천 단위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 것 같지만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이렇게 이제 표시 형식이 좋습니다. 숫자는 이제 1123.789라고 입력이 되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소수 자릿수, 소수점을 기준해서 정수와 소수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89 정수 부분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자릿수는 유효 자릿수는 그대로죠. 그대로고요. 쉼표가 이제 천 단위로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쉼표 그대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수 부분 보도록 하죠. 소수 부분은 샵으로 해서 한 자리로 표현을 하라고 했는데요. 세 자리가 입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올림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반올림이 되어서 7은 8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쉼표가 천 단위마다 이렇게 쉼표로 표시하는 그런 구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맨 끝에 표시를 하게 되면 세 자리가 생략이 됩니다. 자, 샵하고요. 쉼표라고 많이 줬다. 샵하고 쉼표를 주게 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잖아요. 자, 보세요. 4, 5, 6, 7, 8, 9라고 줬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사용자 지정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면은 이 마지막에 쉼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세 자리를 생략하라는 뜻입니다. 세 자리를, 마지막 세 자리를, 그러면 하나, 둘, 세 자리, 이것을 생략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세 자리를 생략을 하고요. 나머지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올림이 됩니다. 반올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요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자리가 7이 되기 때문에 반올림이 되고요. 6은 7로 바뀝니다. 그래서 1, 2, 3, 4, 5, 7이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5, 7.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풀이가 될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숫자를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일단 쉼표가 뜻하는 것은 세 자리를 어떻게 한다? 생략하는 거죠. 자, 이 세 자리를 생략을 하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반올림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 2, 7, 6이 되는 거죠. 자, 유효 자릿수가 4자리고요. 입력된 데이터도 4자리입니다.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표시 형식에서 반복되는 문자열의 입력을 자동화하려면 삼행에는 표시 형식을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가? 자, 잘 보세요. 자,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행에 보시면은 A 첫 번째 국민, 기업, 신한, 우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뒤에 은행이라고 반복되는 문자열이 입력이 되었네요. 그쵸? 반복되는 문자열이 입력이 되었는데요. 자,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자 정의를 표시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이라고만 입력을 했는데 국민은행으로 표시가 되도록, 기업이라고만 입력을 했는데 기업은행으로 은행이 자동으로 붙어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사용자 지정을 주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뱅이가 들어갑니다. 골뱅이. 자, 골뱅이는 연결의 의미가 있어요. 연결해준다. 문자 열어 서로 붙여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이제 보여지게 하는데 이제 컴퓨터만 입력을 해서 뒤에 활용 능력을 자동으로 그냥 붙이고 싶다. 자동화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골뱅이 하시고요. 그리고 활용 능력.
자, 활용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사용자 서식에서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해 주시면은 컴퓨터만 입력을 하면 뒷부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줬는데요. 자, 큰 따옴표로 묶어주는 것은 문자열을 표현하는 겁니다. 문자열. 약속입니다. 문자열을 입력을 할 때는 시작과 끝에다가 큰 따옴표로 묶어주자는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생략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골뱅이 은행이 되는 거죠. 골뱅이 은행. 자, 여기다가 이 전체 셀에 사용자 지정을요, 골뱅이 은행이라고 주고요, 국민, 기업, 신한, 우리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B 두 번째 셀에 표시된 2134 숫자의 오른쪽에 원문자와 한 칸의 공백을 포함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서식으로 옳은 것은, 자, B 두 번째 보시면요, 2134라고 입력이 되는데 천 단위마다 쉼표가 붙었고요, 뒤에 원이 붙었고요, 원 뒤에 공백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쉼표를 붙이려면은 쉼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죠. 그리고 원이 붙으려면은 원을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바로 큰 따옴표로 해서 바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공백입니다. 공백. 여기까지는 같은데 공백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공백은요, 코드 값이 언더바입니다. 언더바. 자,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은 백스페이스 키에 왼쪽 보시면은 하이픈이 있고 언더바가 있죠. 언더바가 있어요. 언더바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언더바 하나만 입력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언더바가 들어가고요. 이게 공백을 뜻하는 건데요. 언더바 뒤에 문자가 하나 들어가줘야 됩니다. 뭐 기억이 들어가든 A가 들어가든 뭐 니은이 들어가든 공백이 그 문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요. 보통은 하이픈을 많이 넣습니다. 하이픈. 자, 언더바 다음에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이픈을 대신해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공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사용자 정의 셀 서식을 작성한 것으로 옳은 것은, 양수와 음수 모두 천 단위마다 콤마 표시와 함께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한다. 자, 표시 예시를 보시면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유효 자릿수를 이제 조건에 나왔기 때문에 샵을 사용을 할 거냐, 0을 사용을 할 거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샵 같은 경우에는 유효 자릿수가 없으면은 표현이 안 되죠. 생략이 됩니다. 자, 0으로 유효 자릿수를 표현하게 되면은 유효 자릿수가 없다 하더라도 0으로 값을 가집니다. 그죠? 자, 이 차이점을 알고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일 표시 예가 123.00이라고 했는데 소수 자릿수가 00으로 값이 입력이 되지 않아도 0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샵을 이용을 해야겠습니까? 0을 이용을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소수 부분은 0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0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고 빨강으로 표시한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숫자를 표현하는데 숫자라는 것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죠.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양수, 세미콜론, 음수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자 지정을 줍니다. 사용자 지정, 앞부분은 세미콜론을 기준해서 앞부분은 양수에 대한 사용자 지정이고요. 세미콜론 뒷부분은 음수에 대한 사용자 지정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3번이 정답인데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양수와 음수 모두라고 했죠. 그러니까 양수나 음수나 모두 천 단위마다 콤마 표시하고 소수는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되 0을 이용을 해라. 소수 자릿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천 단위마다 콤마 표시하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00 유효 자릿수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콜론 들어왔죠. 세미콜론 들어왔고요. 그 다음 이 자릿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수하고 동일하죠. 근데 음수는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음수는 마이너스 기호, 그러니까 하이픈이 되겠습니다. 하이픈 붙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라. 그래서 빨강해서 큰 대괄호로 묶어줬고요. 하이픈이 들어가 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하는 것은 세미콜론을 기준해서 앞뒤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유효 자릿수는 동일했고요.
단지 음수일 때, 자, 이 부분이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일 때는 빨간색. 자, 조건이나 글꼴을 설정을 할 때는 대괄호로 해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픈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자 정의 서식으로 옳은 것은 자, 양수와 음수 모두 앞에 원 기호 표시하고 천 단위마다 콤마 표시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 값이 없을 때는 무조건 0이 표시가 되도록 한다. 단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자, 지문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미콜론을 기준해서 왼쪽은 양수죠. 자, 뒤에는 음수입니다. 음수고요.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세미콜론이 하나 더 들어오고요. 마지막에는 0일 때, 자, 0값을 가질 때의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세 가지가 들어가 줄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그러면 그 양수냐, 음수냐, 0값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양수와 음수 모두 원 기호가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었는 거예요. 붙었고요. 천 단위마다 콤마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 단위마다 이렇게 콤마 표시되도록 했고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하고 소수 첫째 자리에 값이 없을 때는 무조건 0이 표시가 된다. 자, 그 말은 유효 자릿수에서 샵을 이용을 할 거냐, 0을 사용을 할 거냐, 그것을 판단하는 얘기인데요. 0이 표시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0으로 하셔야겠죠. 그래서 소수점 0 주시면 됩니다. 소수점 0. 자,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거는 뭐 자동으로 붙는 거고요. 자, 0은 숫자 0 대신에 이제 하이픈 기호로 표시가 된다. 마지막 이제 0값이 들어가는 부분에 하이픈을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음수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 자, 음수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음수 부분에 이렇게 큰 괄호로 해서 대괄호로 해서 빨간색으로 준 겁니다. 자, 셀에 입력된 데이터에 사용자 정의를 이용하여 각각의 서식을 적용하였을 때 그 결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것을 찾는 건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0.25라고 입력이 되었고요. 사용자 지정이 이렇게 입력이 되었어요. 자, 일단 %가 붙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25가 되겠죠. 자, 25가 됩니다. 근데 25가 일단 정수 부분은 두 자리, 그 다음 소수 부분은 한 자리로 지금 사용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입력을 하면요. 자, 25가 되는 거죠. 자리수는 맞습니다. 그래서 25 그대로 입력하고 소수점 그대로 내려오고 소수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비워두시면 되겠죠. 샵은 생략하기 때문에. 그래서 25.%가 돼야 되는 거죠. 25.%.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0.57을 샵이라고 지정을 했을 때, 자, 0.57이죠. 자, 일단 정수 부분은 샵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야 됩니다. 자, 소수점은 그대로 찍어 주시고요. 자, 한 자리로 표현해야겠네요. 그럼 반올림이 해야 됩니다. 6. 자, 0.6이라고 결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가 이제 100이 입력이 되었고요. 사용자 지정이 이렇게 입력이 되었는데 좀 특이한데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표현하는 한 가지 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미콜론을 기준해서 양수, 음수, 0값일 때 조건 줄 수 있었죠. 자, 또 하나 마지막에 이제 골뱅이에서 텍스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텍스트. 골뱅이에서 텍스트. 이게 뭐냐면은 골뱅이 텍스트는요. 숫자가 아니라면 텍스트가 입력될 경우 문자가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자.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숫자에 대한 조건이고요. 뒷부분은요. 문자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요. 자, 이렇게 서식 입력을 하고요. 숫자로 100을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자 조건은 상관이 없고요. 숫자 조건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100이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뭡니까? 숫자가 아니죠. 문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문자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골뱅이에서 뒷부분에 텍스트가 붙잖아요. 그죠? 그 텍스트가 뒤에 붙는 겁니다. 만일 문제처럼 골뱅이에서 점이라고 들어가면은 100점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세미콜론을 해서요.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것은 숫자일 때는 이게 이 그 조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숫자일 때는 이 그 사용자 지정에 따라서 이제 정의에 따라서 그 값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뒷부분은 이제 문자일 경우입니다. 문자일 경우. 근데 여기서는 점이라고 붙었잖아요. 점이라는 얘기는 문자로 인식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100이 되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건에서 해당 사항이 없죠. 이 조건에 맞도록 숫자 10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1000단위마다 콤마는 적용이 안 되죠. 숫자 24600을 입력한 후 아래의 표시 형식을 적용했을 때 표시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세미콜론 잘 보십시오. 자, 세미콜론을 보시면은, 여기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거 0일 때, 이거는, 텍스트, 문자일 때, 조건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양수가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앞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앞부분 중에서, 큰 따옴표에서 1000원, 이 부분은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1000원 붙여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앞부분이 중요하죠. 자, 이것은 유효 자릿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쉼표가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에 쉼표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 자리를 생략해 줘야겠죠. 세 자리를 생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게 맞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자, 보세요. 유효 자릿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수는 2자리, 소수는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줘야 돼요. 첫째 자리까지. 자,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생략을 하되, 보세요. 생략을 하되 이것을 다 생략을 해버리면 정수 부분만 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정수 부분인데, 정수 부분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소수점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6이 되는 거예요. 24.6. 반올림을 해서 25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6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1300 이상인 데이터에 대하여 글꼴의 색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1000단위마다 쉼표를 붙이고자 할 때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옳은 것은, 자, 말씀을 드렸죠. 이제 대괄호는요, 조건이나 글꼴을 설정을 할 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자, 0일 때, 자, 텍스트일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조건에 따른 서식을 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00 이상이라는 것을 조건을 바로 입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1300 이상일 때, 자, 이것은 이상을 뜻하는 거죠. 이상. 자, 이것은 이상이고요. 이하, 초과, 미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상, 이것은 이상이 되고요. 이거는 이하, 초과, 미만이에요. 여기서는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1300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라. 빨간색. 그리고 1000단위마다 쉼표를 붙여라.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이용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경우 옳은 것은, 자, 조건이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차근차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셀의 값이 200 이상이면은 빨간색. 자, 200 미만, 100 이상이면은 파란색. 자, 100 미만이면서 100 미만이면 색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셀에다가 사용자 지정으로 어떤 이 조건에 맞도록 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숫자를 300이라고 만약 입력을 한다. 이 셀에다가 30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20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색깔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150이라고 입력을 한다. 그러면 200 미만 100 이상의 숫자잖아요.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일 80이라고 입력이 되었다. 그럼 10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색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00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는 것은 모든 조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조건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두 개가 들어가줘야겠죠. 자, 세미콜론 두 개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 이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0 이상이면 빨간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부등호가 이 부등호가 이상이죠. 자, 이하, 초과, 미만입니다. 자, 초과하고 미만은 그 숫자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자, 200 이상이라고 하면 200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200 초과라고 했을 때는 200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200 이상이란 조건은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200 이상 이렇게 조건 주시면 됩니다. 자, 대괄호로 해서 조건 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빨간색이고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주고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한다. 이렇게 조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하고 뭐 이 조건하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조건이 100 이상이라는 조건만 들어갔죠. 자, 200 미만이라는 것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자, 100 이상이라는 조건만 들어갔죠.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수가 있다고 봤을 때 100 이상이라는 조건에 대한 처리가 1번 조건에서 끝났죠. 처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200 미만 10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00 미만이라는 조건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 1번 조건에서 200 이상이라는 범위 자체가 지금 처리가 끝났어요. 자,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100 이상이라는 조건만 줘도 200 미만이라는 조건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서 200 이상이라고만 조건을 준 거예요. 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숫자를 입력을 하는데 230이라고 입력을 했다. 그럼 이 조건에 걸리죠. 만일 150이라고 입력을 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 200 이상이라는 조건에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200 이상이라는 이 조건 자체가 먼저 첫 번째 조건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200 미만이라는 조건을. 자, 됐습니까? 자,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은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을 먼저 앞에서 처리를 해줬고요. 세 번째 조건에서는 조건이 자체가 없네요. 자, 조건을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생략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다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남는 것은 나머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그죠? 나머지 조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건을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에 주어진 표와 같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셀 서식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의 셀 서식으로 옳은 것은 셀 하나에 여러 가지 서식,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도록 줄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자, 500 이상의 값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목표 달성이라고 표시가 되고, 색깔은 파란색,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도록 하라. 그리고 300 미만일 때는 주의 요막, 빨간색이고요. 경고가 되겠죠. 자, 300에서는 499까지는, 노력 요막, 자,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라. 그렇게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500 이상일 때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300 미만. 자, 300 미만 두 번째 조건. 자, 이건 300 미만 두 번째 조건이죠. 그러니까 수치가 낮은 겁니다. 빨간색 주의 요망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을 제하고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조건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자, 검정색으로 노력 요망이라고 표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조건에 맞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콜론의 위치 잘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 이상. 자, 500 이상일 때 목표 달성 표시가 돼야겠죠. 목표 달성 큰 따옴표를 해서 문자 열 표시를 했습니다. 자, 문자 색은 파란색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입력된 숫자가 그대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는 G/표준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G/표준의 의미는요,
특별한 서식이 없는 기본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입력한 대로 그대로 보여지도록 하려면은 G/표준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자, 300 미만이죠. 미만 작다라고 주시면 되고요. 주의 요망 빨간색 그리고 G/표준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 조건은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300 이상이고 499 이하다라는 조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처리가 끝나면 나머지 조건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건 주실 필요 없고 그냥 검정 주시고 노력 요망 주시고 G/표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셀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실습을 해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조건을 한번 입력을 해서 결과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